누가 이렇게 제목을 했는지 처음에 Innovations in Spinal Care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혁신이 과연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주 고민을 하다가 혁신을 하려면 기본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정말 제랑 안 맞는데 디스크에 관련돼서 참 많이 공부를 좀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한 걸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본을 알면 그 다음에 혁신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디스크에 대해서 재미없지만 한번 좀 좀 쭉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디스크를 무시하고 치료를 하시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디스칼 버테브랄 디스크 한번 보면요. 가장 특징적인 원인은 ABS쿨라 시스템, 그러니까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애눌러스는 타입 1 콜라겐이 가장 많고요. 뉴클러스 퍼퍼시스에서는 타입 2 콜라겐, 그다음 프로테오글라이칸, 그다음에 하이알루로닉 롱체인이 많습니다. 뉴클러스 퍼퍼시스는 88%가 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방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프로테오글라이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입 2 콜라겐과 엘라스틴 파이버의 그 불규칙한 메쉬 사이에서 산재된 프로테오글라이칸이 많습니다. 프로테오글라이칸은 수많은 음이온성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라이칸이 사이드 체인이 있는데, 즉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그다음 케라틴 설페이트가 수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뉴클러스 내로 물을 흡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뉴클러스 퍼퍼시스에서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이 많은데 콘드로이틴 설페이트랑 케라틴 설페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은 작고요. 프로테오글라이칸 레이션은 높습니다. 컴프레서빌리티, 그 압축성이 특징입니다. 에밀로스 파이브로시스는 매우 조직화된 타입 1 콜라겐의 그 컨센트레이틱 그 린과 라멜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서로 얽히설키 엮여 있습니다. 콜라겐이 높고 프로테오글라이칸 레이션은 낮습니다. 이 파이버는 스파인의 그 수직축에 60도 각도로 되어 있고 각 라멜라 내에서는 평행하게, 그 다음에 인접한 라멜라 사이에서는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멜라는 앞과 옆은 두껍고 뒤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후방으로 돌출되기가 쉽습니다.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는 뉴클러스 퍼퍼시스 포함하고 감싸고 있고요. 그 컴프레션에 대해서 그 프레셔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장성과 인장 강도가 특징적입니다. 여기 한번 모시도를 보면 쭉 보이는데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는 일생 동안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뉴클러스 퍼퍼시스는 어렸을 때는 90%의 물이 있고요. 성인에서는 80%, 그다음에 노인에서는 70%, 즉 노화가 되면서 물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압력이 딱 들어오게 되면 내부 전해질 농도가 그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그 물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소디움 포타시움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케미칼 평형이 됐을 때 내부 디스크 압력과 외부 디스크 압력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디스크 압력이 완화되면 즉시 물 다시 재흡수하고 디스크의 볼륨과 높이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랑 저녁 일 열심히 하고 집에 갔을 때 내 키가 좀 작아졌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 모션을 보면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는 버테브라, 척추체를 서로 나선형으로 코일로 이렇게 딱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뉴클러스 퍼퍼시스는 플렉션, 익스텐션, 라테럴 밴딩 시 볼 베어링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뉴클러스 퍼퍼시스가 물이 있고 볼 베어링 역할을 하고 애뉴러스 파이브로시스는 확장을 하면서 버테브라 바디를 서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ABS큐라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블러드 서플라이는 그 캐필러리가 엔드 플레이트 끝에 딱 터미네이션 하고 이때 영양은 포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너브 서플라이는 도잘 루트 ganglion은 사이노 버테브랄 너브로 유래되는데 여기서 MRI에서 보면 이건 T1 MRI입니다. 그 갑자기 하이 시그널을 보이는 게 사이노 버테브랄 너브고요. 버테브랄 쪽 안쪽에 바지 버테브랄 너브가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바지 버테브랄 너브를 어블레이션, 이걸 지지면서 백페인을 치료한다라고도 요즘엔 발표가 되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하고 있으신 분은 없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이 보이고 백펜 있을 때 이거를 또 치료하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은 정상 디스크, 오른쪽은 디제너레이션 디스크인데요. 디스크가 디제너레이션 되면 오스테오파이트 포메이션이 생기고 바스큘라이제이션이 생기면서 매트릭스 임밸런스가 생기고요. 물이 빠지고 인플라메이션 증가합니다. 애눌라 벌징이 생기고 센서리 이너베이션이 생깁니다. 그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의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직업이 뭔지 생활 습관이 뭔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그 스트레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디스크 질환에 걸린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좌식 생활을 하는데 세덴터리 라이프 스타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앉아가지고 좌식 생활을 해서 거기서 뭐 책을 보거나 뭐 화투를 치거나 뭐 계속 핸드폰을 본다든가 하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고요. 여기 보시면 오베시티, 그다음 나쁜 자세, 담배, 그리고 좌식 생활 요것만 예방을 좀 시키거나 없애줘도 디스크 디제너레이션 되는 원인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페소제네시스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이것까지 읽으면 다 주무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럼바 스파인에서는 4, 5, 5S1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서비칼은 5, 6, 6, 7, 그다음에 소라식이 1, 2%라고 되는데 요즘 핸드폰,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오랜 그 운전 생활 습관이 꼭 럼바에만 이렇게 95%가 아니라 허리에서 디스크가 있으면 서비칼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게 서로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버트레브럴 디스크 허니에이션은 단 한 번의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조금씩 무너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눌라 티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컨센트릭 티어, 그다음 레디얼 티어, 트랜스버스 티어가 있습니다. 뉴크러스 펄퍼시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 레디얼 티어를 우리가 많이 보고요. 그리고 트랜스버스 티어도 중간중간 보이는데 그 페리페랄 림 리전 있을 때 트랜스버스 티어가 많이 또 MRI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 인텐시티 존이라고 우리 MRI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굉장히 허리가 아파하면서 뭘 해도 계속적으로 백펜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움직일 때 아프다 그러고 허리 둘레가 지속적으로 아파서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하이 인텐시티 존이 페인풀 디스크로 요것을 치료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고주파 내시경 시술이라 해가지고 엔도스코픽 에피두랄 뉴로플라스티라고 해가지고 신경 서영술 그 카테터 거기에 내시경 케이블을 넣고 거기서 레이저로 구멍을 뽕뽕뽕뽕 뚫으면서 디스크의 허니컴 어피어런스 이걸 해서 압력을 줄여주고 디스크 치료를 합니다. 물론 소프트 디스크에서 제일 좋고요. 환자가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그럴 때 합니다. 이럴 경우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거 하고 나서 확실히 좋아졌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놀레이션 티슈는 페인을 또 동반하는데 우리가 내시경 제가 PLD 하다 보면 디스크를 뽑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거를 꼼꼼하게 어블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하고 나서 백페인을 지속적으로 좀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놀레이션 티슈가 있을 때 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쭉 L만 이런 걸로 좀 어블레이션 꼼꼼히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LD 할 때 보면 디스크 이게 이제 내시경 사진인데요. 혈관들이 디스크 주변으로 아주 그냥 막 지렁이 같이 막 들어와 있고요. 이럴 경우에 피도 많이 나서 이럴 때 헤마토마 일으키지 않도록 꼼꼼하게 찢어주고 나오는 게 되게 키 포인트입니다. 치료를 보겠습니다. 인트라디스칼 치료의 역사는 1963년 카이모파파인 케모뉴클레오 라이시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데트가 있고요. 1999년도에 뉴클레오 플라스티, 그 다음에 내시경이 발달되면서 내시경으로 단일공, 뭐 양방향, 그 다음에 뭐 텔라, ELD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 미국에서는 인트라디스칼 스템셀 인젝션이 요즘엔 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케모뉴클레오 라이시스는 이거는
뉴클리어스 펄퍼시스의 케미칼 디스트럭션의 그 용어인데요. 카이모파파인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그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고기가 굉장히 딱딱한데 거기에 키위나 배를 넣으면 고기가 물렁물렁해지는 그거를 보고 거기서 카이모파파인이라는 그런 걸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 디스크 안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카이모파파인 인젝션, 인트라디스크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뉴클리어스 펄퍼시스의 프로틴을 가수분해해가지고 이게 워터 바인딩을 줄여주고 이로 인해서 디스크의 사이즈랑 그 다음에 드라이하게 하게 만들게 됩니다. 196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하지만 이거의 가장 큰 컴플리케이션은 아나필락시스가 있습니다. 환자가 갑작스럽게 쇼크 상태가 나타나가지고 갑작스러운 반응에 굉장히 주사 한 방 났는데 환자가 쇼크 반응이 일으키고 이래서 이거를 꼭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성공률은 70에서 80%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보험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의사들이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카이모파파인을 제가 왜 오랫동안 설명하냐면 만약에 인트라디스칼 디스크 치료를 혁신적으로 하려면 이 모델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응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네, 김영수 박사님께서 그 킴스트라이어드라고 세 가지 젊고 소프트한 디스크, 그 다음에 SLRT 스트롱 파지티브 때 카이모파파인 넣으면 거의 대부분 다 좋아진다라고 했고 저 레지던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91년도에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치료한 게 있었고요. 이것은 굉장히 비싸가지고 얼마 안 있다 없어졌고 아이데트가 나왔는데요. 아이데트는 15분간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히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아이데트가 이 하기 선행 조건은 SRT 네거티브, 그 다음에 백페인이 있는 경우 이럴 때 하는데 아이데트 요즘에는 거의 하는 곳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트라디스칼 치료할 때 서비컬 뉴클리어 플라스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스크 디컴프레션의 방법이고요. 플라즈마 디스크 디컴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로우 템퍼리처 약 40에서 70도의 로우 템퍼리처로 디스크를 지져주게 됩니다. FDA는 1999년도에 승인이 됐고요. 이거는 커블레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티슈 리무벌 하는 방법인데요. 컨트롤드 어블레이션이라고 플라즈마 몰레큘라 디소시에이션 40에서 70도로 이렇게 지져주는 방법입니다. 레디오 프리퀀시고요. 이 프리퀀시의 결과로는 그 허니에이션 디스크를 디컴프레션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 디스크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에큐트, 서브 에큐트 때까지는 가능하고 팔이 저릴 때, 레디큘라 페인이 많을 때, 그 다음에 컨테인드 디스크일 때, 그리고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고 디스크 하이트가 50% 이상일 때, 마일드 스테노시스 있을 때 주로 합니다. 처음에는 아픈 사람들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딱 요 카테고리가 딱 들어가는 환자에 한해서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병원 201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명의 의사 케이스인데요. 1345명을 했습니다. 남녀 비율은 비슷하고 평균 나이는 55세였고 가장 흔한 레벨은 C5, 6였습니다. 남자는 40대, 50대, 60대가 많았고 여자는 50대, 60대가 많았습니다. 1레벨을 가장 많이 했고요. 그 다음 2레벨, 현재는 3레벨은 하지는 않습니다. 요 소리가 이제 특징적인 사운드인데요. 우리가 하기 전에 전 반드시 물에다가 훅 페달을 눌러주세요. 밟아서 이렇게 해서 이 소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안 보일 텐데요. 파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훅 페달로 밟았을 때 이런 파장을 밟고 디스크에서 바늘을 넣고 찢었을 때 어블레이션, 커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블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디스크 디컴프레션 하게 됩니다. 치료 효과는 저는 DITI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PLD라든지 디스크를 뺐을 때는 포스트옵 MR을 하는데 이렇게 뭐 ELN이라든지 뉴클리어 플라스티는 바로 MRI 상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DITI로 따뜻할수록 빨갛고 차가울수록 파란데 혈관과 신경은 같이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뚫렸다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처음에 어땠는지, 그다음 나중에 어땠는지 이걸 보면서 치료 효과를 환자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본메로하고 에디포스 티슈에서 그 메센키말 스템셀을 추출해서 증폭시킨 다음에 이렇게 데미지 된 디스크에다가 인젝션하는 방법으로 스템셀을 요즘에는 활발히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국에서는 아마 이것은 제도권 내로는 들어오기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스템셀이 요즘에 우리 디스크 안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뼈도 이제 막 지지는 방법도 있구나. 나머지는 뭐 신경성형술, 풍선 확장술, 내시경 뭐 이런 거는 이제는 전국적으로 약간 보편화된 것이고, 혁신을 하려면 아까 카이모 파파인을 하듯이 그것을 기초로 열심히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번 주 제가 정주학회 갔을 때 어떤 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갖고 왔습니다. 혁신의 비밀은 최초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스케일업을 하면 혁신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이슨 청소기, 이 청소기는 누군가가 먼지 없고 무선 진공 청소기를 만드는데 5126번에 실패를 한 다음에 다이슨이라는 청소기가 나타났고요. 그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컴퓨터, 이것은 수많은 그 뭐 전자계산기 뭐 이런 거를 하나의 칩에다 넣을 수 없냐 뭐 이런 최초의 질문을 통해서 그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됐거든요. 현재 우리는 의사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주말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두드겨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떤 혁신을 좀 해서 뭔가 좀 만들어서 가운을 좀 벗고 뭐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좋은 거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혁신적인 치료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